안녕하세요, 멍멍사자입니다. 오늘은 규칙 16의 2편으로 플레이 금지구역,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 박힌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규칙 16.1의 F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규정된 플레이 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규칙에서 구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장소가 잘못된 그린하고 플레이 금지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볼이 이곳에 놓였거나 물리적인 방해가 있다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제받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규칙 14.7에 따라서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니까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플레이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또는 페널티 구역의 일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나 페널티 구역 안에 플레이 금지 구역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위원회가 판단할 때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 규정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구역을 페널티 구역으로 할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할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플레이 금지 구역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와 페널티 구역 중에서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페널티 여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금지 구역을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일부로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구역을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중에서도 수리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어의 정의 하단에 보면 위원회는 플레이 금지 구역의 경계를 선이나 말뚝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구역이 일반적인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나 페널티 구역과는 다른 플레이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반드시 구제받아야 되는 구역과 구제가 선택사항일 수도 있는 곳을 구분해주기 위해서예요. 위원회 절차에 보면 플레이 금지 구역을 표시할 때 페널티 구역에 있는 플레이 금지 구역은 끝부분이 녹색인 빨간 말뚝이나 노란 말뚝, 그리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있는 플레이 금지 구역은 끝부분이 녹색인 하얀 말뚝이나 파란 말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제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부터 구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금지 구역을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와 페널티 구역 중에서 어떤 것으로 규정했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볼이 놓인 지점도 중요해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페어웨이 한복판에 있는 무덤을 위원회가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그 성격을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즉 수리지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왼쪽 플레이어의 볼은 플레이 금지구역이 놓였죠. 그리고 오른쪽 플레이어의 볼은 플레이 금지구역 밖에 있지만 의도된 스탠스가 플레이 금지구역 때문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있는 경우예요. 어느 경우든 이때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구제는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구제를 받을 때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이 볼은 일반 구역이 있었으니까 기준점과 구제구역도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합니다. 볼의 위치도 이 플레이 금지 구역에서 벗어나야 되고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도 모두 이 플레이 금지 구역을 벗어나는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플레이 금지 구역이 페널티 구역의 일부로 규정된 경우는 규칙 17.1의 2에 나옵니다. 여기서 함께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은 그림 뒤에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 이 화단을 규정하고 그 성격을 페널티 구역의 일부라고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볼의 위치가 중요해요. 왼쪽 플레이어의 볼처럼 플레이 금지 구역 안에 볼이 놓였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규칙 17.1D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1벌타를 받고요. 즉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후방선 구제, 측면 구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가운데 플레이어의 볼은 페널티 구역 안에 놓여 있지만 플레이 금지 구역 밖에 놓였죠.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만 플레이 금지 구역에 서는 경우예요. 이때도 구제는 의무사항이지만 무벌타 구제도 가능하고 페널티 구제도 가능해요. 페널티를 받지 않는 무벌타 구제 방법은 기준점이 되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볼이 페널티 구역의 일부로 규정된 플레이 금지 구역에 있는 경우는 페널티 구제만 가능하다고 했고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더라도 플레이 금지 구역 안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지 스탠스만 방해가 있는 경우라면 페널티 없는 구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개를 왜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플레이어를 한번 보죠. 볼은 일반 구역에 있어요. 그런데 페널티 구역 안에 플레이 금지 구역에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가 걸리는 경우예요. 이런 상황인데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받는 구제만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도된 스탠스만 플레이 금지 구역에 걸리는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맨 오른쪽 플레이어의 볼은 일반 구역이 있었으니까 기준점과 구제 구역은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하겠죠. 플레이 금지 구역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일부로 규정된 경우는 그 안에 볼이 놓였더라도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플레이 금지 구역이 페널티 구역의 일부로 규정된 경우이고 볼이 그 안에 놓인 경우는 페널티 구제만 허용한다고 했어요. 왜 또 이건 구분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림처럼 페어의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플레이 금지 구역을 규정하는데 거기를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하면 잘 치고도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일부로 규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오지 않을 이런 화단을 보호하고자 할 때는 이곳을 페널티 구역으로 해서 선수가 잘못 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추가로 플레이 금지 구역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가이드북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림을 보죠. 왼쪽 그림은 플레이 금지 구역이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된 경우입니다. 이때 이 플레이 금지 구역의 경계는 페널티 구역의 정의대로 수직 위아래로만 연장됩니다. 즉, 플레이 금지 구역에 뿌리를 둔 나뭇가지가 그 지면 위에 경계 밖으로 뻗어나간 부분은 플레이 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지면 아래로 뻗어나간 부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플레이 금지 구역이 수리지로 규정된 경우는 달라요. 수리지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 금지 구역에 뿌리를 둔 나뭇가지가 그 지면 위에 경계 밖으로 뻗어나간 부분도 모두 수리지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플레이 금지 구역이란 얘기입니다. 즉, 볼은 플레이 금지 구역 밖에 놓였는데 그곳에서 자란 나뭇가지가 뻗어나와서 백스윙에 닿는 경우, 이때는 의도된 스윙 구역에 방해가 있는 경우잖아요. 또는 볼이 저 가지 위에 놓인 경우는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을 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높은 부분에 볼이 정지한 경우이니까 수직 아래 지점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으로 잡고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규칙 16.2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에서 위험한 동물로 예를 든 것이 있죠. 독사, 말벌, 악어, 불개미, 곰입니다. 하지만 꼭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악어나 곰을 우리나라의 코스에서 볼 일은 없을 것이고, 볼이 놓인 근처에 벌집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동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볼 주변에 있는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일반적인 개미가 주변에 많이 있다고 나 이거 위험한 동물이니까 구제받을게, 이런 건 합리적이지 않겠죠. 볼이 코스 어디에 있든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도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위험한 동물이 아닌 위험한 코스 상태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가시 달린 선인장이나 가시나무 옆에 볼이 놓였다고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 상황에서 스탠스를 섰을 때 이 선인장의 가시에 찔릴까봐 그림처럼 수건을 이렇게 덮고 스탠스를 서게 되면 의도된 스탠스 구역을 개선한 것이 되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란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대로 발로 딛고 설 장소뿐 아니라 몸의 위치도 포함되거든요. 자신의 몸에 수건을 직접 두르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지만 수건이나 옷 같은 것을 선인장이나 나무에 덮고 스트로크를 하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한 것이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규칙 16.2b는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로부터 구제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볼이 코스 어디에 있든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구제받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볼이 놓인 그대로 쳐도 돼요. 악어 옆에서 빨리 치고 도망가면 되지. 이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은 위험한 동물의 위협이 없을 만큼 떨어진 지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는 홀에 더 가까우면 안 되고요. 볼이 페널티 구역에 놓인 경우이고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라면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잡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그 페널티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규칙 17.1d에 따라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일벌타를 받고 페널티 구제를 받아도 됩니다. 여기에도 플레이하기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죠. 즉, 깊은 덤불 안에 볼이 놓였고 주변에 말벌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벌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이 규칙에 따른 페널티 없는 구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규칙 16.3은 박힌 볼입니다. 쉬운 듯하지만 은근히 까다롭죠? 일단 일반 구역에 박힌 볼만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고요. 페널티 구역이나 벙커에 박힌 볼은 페널티 없는 구제를 이 규칙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퍼팅 그린에 볼이 박힌 경우에는 박힌 볼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볼 옆에 마크하고 볼 집어 올리고 손상을 수리한 후에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규칙 13.1c에서 말한 대로 퍼팅 그린의 볼 자국은 퍼팅 그린의 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직접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 구역에 박힌 볼이라도 박힌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왔네요. 플레이하기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는 박힌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페어웨이 잔디의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더 짧게 깎여있지 않은 일반 구역에 있는 모래에 볼이 박힌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이 참 어렵죠. 페어웨이 잔디의 길이와 같거나 짧게 깎이지 않은 구역이라면 잔디가 없는 부분도 포함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구역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웨이스트 에어리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구역이지만 조성되지 않은 구역이고 위원회가 벙커로 규정하지 않은 이렇게 모래로 된 구역을 웨이스트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이곳은 일반 구역에 포함돼요. 이런 곳에 있는 모래에 박힌 볼은 박힌 볼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박힌 볼로 판정되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볼이 일반 구역에 박힌 경우만 가능하고요. 또 직전의 스트로크로 인해서 그 볼 자체의 충격으로 생긴 피치마크 안에 박힌 경우여야 하고요. 볼의 일부가 지표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여야 합니다. 가이드북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플레이한 볼이 피치마크를 내고 앞으로 튀었다가 백스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가보니까 볼이 피치마크 안에 들어갔고 볼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면 그 볼 자체의 충격으로 생긴 피치마크 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플레이어가 도그랩 홀에서 티샷 한 볼이 티인 구역에선 보이지 않는 언덕 너머로 갔고 그 볼이 피치마크 안에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면 애매하죠. 주변에 다른 피치마크가 전혀 없다면 그 볼 자체의 충격으로 박힌 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목격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구제는 합리적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볼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갔더라도 박힌 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볼을 밟은 경우 또는 드롭한 볼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간 경우예요. 전날 내린 비로 살짝 질척한 지표면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볼이 전혀 공중으로 뜨지 않고 곧장 지면에 처박힌 경우입니다. 심한 탑볼이 나서 망치질하듯이 스트로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곧장 박혀버린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벙커에서 친 볼이 살짝 탑볼이 나면서 거의 공중에서 뜨지 않고 날아가서 벙커의 턱에 박혀버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박힌 볼 구제가 허용됩니다. 아까처럼 망치질하듯이 스트로크가 돼서 곧장 지면에 박힌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박힌 볼로 판명이 난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박힌 볼의 경우 기준점은 볼이 박힌 바로 뒤의 지점입니다. 이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당연히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의도된 스탠스까지 반드시 일반 구역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받을 때 의도된 스탠스와 스윙 구역까지 벗어나야 되는, 즉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 구제를 위한 기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일 때예요. 같은 이유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서 페널티 구제를 받는 경우는 볼만 그 페널티 구역을 벗어나면 되는 것이고 그 페널티 구역에 스탠스를 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박힌 볼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하기 전에 자신의 볼이 박혔던 그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볼이 박혔던 지점은 구제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그 지점을 수리해서 지면을 개선했더라도 드롭에서 코스에 볼이 놓이기 전이니까 플레이 선의 개선도 아니잖아요. 구제구역의 지면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규칙 8.1A에 따라서 일반 페널티지만 박힌 볼의 자국은 구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지점을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이 사진처럼 볼이 벙커의 턱에 박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진으로는 구분이 잘 가지 않지만 이 볼은 벙커의 모래에 닿아 있진 않아요. 저렇게 벙커의 턱에 박혔더라도 볼의 일부가 벙커의 모래에 닿아 있다면 이 볼은 벙커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박힌 볼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일반 구역에서 박힌 볼만 이 규칙에 따라서 구제가 허용되니까요. 규칙 12에 나오는 대로 흙이나 잔디로 이루어진 벙커의 턱이나 측면은 벙커에 포함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의 볼은 벙커의 볼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볼은 일반 구역에 박힌 볼이 되고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힌 볼 구제를 위한 기준점은 볼이 박힌 바로 뒤의 지점이고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볼 바로 뒤의 지점은 벙커잖아요. 이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 내용은 가이드북에 추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힌 볼 바로 뒤의 지점이 일반 구역이 아닌 경우는 볼이 박힌 지점보다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그 지점과는 가장 가까운 일반 구역에서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볼이 박혔던 지점보다 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사진의 볼을 구제받기 위한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이렇게 나올 듯 합니다. 볼 바로 옆도 일반 구역이니까 볼 바로 옆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일반 구역에 있는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되는 것이죠.
규칙 16.4는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힌 볼에 관한 경우예요. 볼이 박힌 볼인지 확인하려면 집어 올려봐야 되잖아요. 볼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이렇게 구제가 허용되는지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는 그 볼을 집어 올려볼 수 있어요.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마크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볼을 집어 올릴 수는 없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구제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겠다고 집어 올리면 마크를 했더라도 규칙 9.4b에 따라서 1벌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라면 마크하고 그 볼을 언제든 집어 올릴 수 있죠. 또한 규칙 14.1c 금지하방구의 9에 해당하는 경우이니까 이 상황에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는 없죠. 이것도 퍼팅그린은 제외되고요. 만약 마크하지 않고 볼을 집어 올렸거나 집어 올린 볼을 닦았더라도 구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이건 구제 상황이니까요. 규칙 14.1a에서 말한 대로 구제를 받는 경우는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에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카트드로에 있는 볼은 구제가 허용되는 볼이니까 구제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볼에 마크하지 않고 집어 올려도 된다는 것이죠. 볼을 집어 올린 후에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거나 또는 구제가 허용되는 볼로 확인이 되었는데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는 볼을 집어 올린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볼을 집어 올릴 때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볼을 닦았다면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어 올린 볼이니까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규칙 16의 2편으로 비정상적인 콜 상태나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된 플레이 금지 구역,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 그리고 박힌 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17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규칙입니다. 규칙 17부터 19까지는 모두 페널티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